자, 베이지 공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지 공식은요, BI라는 사건들이 표본 공간 오메가의 분할인 경우에 A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사건 BJ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베이지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임의의 사건 for any J에 대하여 이 J는 여기 있는 서브스크립트고요. J가 지금 이 Bi들에서부터 나왔을 테니까 1, 2, N에 대해서 우리가 probability of Bj given A를 다시 쓰면 이제 정의대로 다시 쓰면 probability of Bj and A over probability of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에 곱셈 법칙 분자에만 적용을 시킬게요. 그러면 probability A given Bj 곱하기 probability of Bj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모도 이번에는 그 전확률 공식이었나요? 그거를 쓸게요. 그러면 이제 Bi들이 표본 공간 오메가의 분할이라고 해서 이제 전확률 공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생략한 게 우리 베이즈 포뮬러라고 불러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조건부 확률의 정의, 곱셈 법칙, 전확률 법칙 요것만 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이즈 공식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주어졌을 때 BJ, B라는 사건 요거에 대한 확률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요. probability of A given B 이게 주어진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 뒤에 예가 있겠지만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지금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 검사를 했는데 근데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테스트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실제 양성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테스트에는 항상 에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probability of 테스트가 positive 양성일 때 내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냐 이 확률을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이 코로나 양성 테스트기를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는 probability, 언제 양성이 그냥 플러스라고 쓸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실제로 양성이 나올 확률, 즉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의 조건부 확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바로 위에였죠.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건 내가 테스트가 포지티브가 나왔는데 실제 코로나에 걸려있을 확률이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다른 conditional probability 그리고 probability of B 이 marginal probability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카카오톡만 가도 매일 확진자 수가 몇 명이고 누적 확진자 수가 몇 명이고 비율을 알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것도 쉽게 유추가 되는 케이스가 많겠죠. 네,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를 말해주는 게 이 베이즈 공식입니다. 자, 예제 1.7.3 베이지 공식해서 푸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질병에 대한 혈액검사 적중률이 P다. 즉, 알파 질병에 걸린 사람이 혈액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가 양성, 즉 감염됐다고 나올 확률을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알파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혈액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가 양성, 즉 감염됐다고 잘못 나올 확률을 R, 그리고 알파 질병의 감염률, 즉 감염된 사람의 비율을 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혈액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이 실제로 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조건부 파트에 들어가야 될 사건이 혈액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은요, 실제로 이 질병에 걸렸을 사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타이핑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A라고 하고 혈액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사건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B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받은 사람이 질병에 실제로 걸려 있을 사건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B 컴플레멘트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B 컴플레멘트는 당연히 혈액 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을 사건이겠죠? 그럼 사람은 이 질병에 걸렸거나 걸리지 않았거나 이기 때문에 B와 B 컴플레멘트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두를 표현하는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을 1번, 2번, 3번이라고 두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 A, B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 질병에 걸린 사람이, 즉 probability 1번 이제 probability 걸린 사람이 그러니까 B가 주어졌을 때 결과가 양성일 사건이죠. A 기분 B가 결국 P다. 그럼 두 번째도 할게요. 알파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이번엔 B 컴플레먼트가 조건부 파트에 들어가고 이때 양성이 나올 사건은 이제 R 이렇게 쓰면 되죠. 자, 3번 알파 질병의 감염률 이거예요. 그럼 probability of B는요. S고요. 주어져 있진 않지만 B 컴플레먼트는요. 1 빼기 S가 될 거예요. 분할이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probability of B given A죠. 자, 이거 그대로 다이렉트로 저희 베이지 공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그냥 뺄게요. 베이지 공식을 적용하면은 A가 주어졌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을 이제 거꾸로 B가 주어졌을 때 A의 조건부 확률로 표현한다는 게 베이지 공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더하기 원래는 시그마로 표현이 됐지만 이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 쓸게요. 됐고, 자,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왔죠? 분자만 보면요. 위에 분자는 P고, 그 다음에 이 probability of B는 S죠? S. 그러면 R에는요, PS 플러스 R 곱하기 1 빼기 S. 이렇게 돼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질을 알기 위해서 정의부터 할게요. 저 조건부 확률 측도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 물론 이제 measure는 가끔가다 빼기도 해요.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 정의는요, 사건 B가 주어진 경우에 조건부 확률 측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실함수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 측도라고 불러요. 자, 이거 굉장히 비슷한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확률의 정의에서 보셨을 거예요. 확률의 정의에서는요, probability에서 A,
어떤 probability of A, 이게 실수에 들어가는 혹은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에 매칭되는 함수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단순히 뒤에 연결되는 곳이 probability of A가 아니고요, 이렇게 B given A고 그 정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서 우리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공간 오메가 샘플 스페이스를 오메가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때 A가 차지하는 이 넓이 비율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probability A given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B라는 게 있다고 하면 이 B가 전체 공간이 돼서 B에서 A가 차지하는 이 정도의 비율, 전체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게 조건부 확률 측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확률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도 결국에는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의 공리 세 가지를 반드시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probability of A given B, A given B를 여기다가 subscript로 넣은 거예요. 는 당연히 양수여야만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robability 오메가 given B는요, 1이겠죠? 전체 오메가가 B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예요? B 전체겠지? 그러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1과 A2가 서로 배반일 때, 자, probability of A1 합집합 A2 given B는요, probability of A1 given B 더하기 probability of A2 given B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니,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률이라고 불러줘요. 자, 예제 1.8.1 심슨스 패러독스. 특수한 질병에 관한 새로운 치유 방법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실험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이 도시 시티고요. 여기는요, 도시가 아닌 지역, 뭐 농촌이라고 할게요. 쉽게 country라고 할게요. 두 지역에서 한 거예요. 이쪽 시티가 있고요. 시티랑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country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받은 그룹이고요. 이제 untreated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치료를 받았을 거고, 일부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T를 치료받을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다음 country에서도요, 일부 사람들은요, 치료를 받았을 거고요. 일부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임의로 CT에서는 T를 T 컴플레먼트보다 좀 크게 해놨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도시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10,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안 받은 사람들은 1,000명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컨트리에서는 100명만 치료를 받았고 안 받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굉장히 바이어스 돼 있죠? 둘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A를 우리는 질병에 걸린 환자가 생존할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C를 도시에 거주할 사건, 그러니까 이 city라는 걸 여기 C라고 두고요. 상대적으로 country는요, C complement라고 두면 되겠죠? 그리고 생존하면 A고 죽었으면 여기 생존이 A, 그 다음에 사망이면 A complement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좀 조건부 확률로서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고 그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선 슬라이드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진 않고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 일단 여기 치료를 받고 동시에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서 생존할 확률은요, 0.1이래요. 10% 정도 생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도시에 살면서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존율은 어떻게 됐을까? 이쪽이죠? 도시에 살면서 동시에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율이 5%입니다. 어때요? 치료받으니까 올라갔죠? 안 받은 사람보다 생존율이 2배나 높아요. 자, 두 번째, 도시에 살지 않은 사람들 중에 치료받은 사람들의 생존율은 무려 95%예요. 그리고 도시에 살지 않은 사람들 중에 치료 안 받은 사람들의 생존율은 마찬가지로 50%예요. 자, 이 50%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95%로 올라갔다는 결론이 오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 경우에 확률만 봤을 때 치료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안 받는 게 유리할까요? 자, 이 지표상만 보면 치료받은 그룹이 결국에는 치료받지 않은 그룹보다 생존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 1, 이 조건부 확률 4개를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치료를 받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로 앞에 있는 데이터를 또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해당 사람이 사는 지역은 좀 무시할게요. 그렇게 되면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생존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료를 받은 도시에서 아까 10,000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country에서는 1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10,100명. 그 중에서 총 살아있는 사람들, 생존에 있는 사람들의 수 해서 약 10.8%가 생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생존하는 확률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45.9%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치료를 받은 그룹의 생존율이 안 받은 그룹의 생존율보다 더 낮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아, 치료를 받으니까 생존율이 더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안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앞의 경우에서는 분명히 치료받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치료받는 게 유리하지 않구나, 생존에 유리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모순이 발생하죠. 이걸 심슨스 패러독스라고 불러요. 자, 이번에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심슨스 패러독스가 왜 발생되는지 한번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given T를요, 치료받은 그룹 중에 생존할 확률, 이거는요, 이제 오른쪽처럼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써보면 위에 있는 거 첫 번째를 조건부 확률의 정의대로만 쓰면요, A 교집합, T 교집합, C given probability, T 교집합, C. 그리고 두 번째도 쓰면 probability, T 교집합, C. 그리고 given probability of T죠. 이렇게 되고 나면 생략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T가 주어졌을 때 A의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트도 해봐야 되네. 자, 이 파트도 해봅시다. 아, 미안해. 이거 좀 틀렸구나. A 교집합 C and T 이렇게 되죠? 이 둘이 같진 않죠? 교집합 C가 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파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probability A 교집합 C complement 그 다음에 T예요.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사는 거고요. C complement는요 도시에 살지 않죠. 그러니까 C와 C complement는요 분할이에요. 표본 공간의 분할이에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probability of A given T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 각
각각의 조건부 확률들을 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숫자를 넣어서 아까 그 숫자가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여기 나오게 돼요. 0.1. 그리고 이쪽 0.95는 도시에 살지 않은 사람들 중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갖는 생존율이죠. 근데 뒤에 곱하기 텀이 결국 웨이트거든요. 가중치. 가중치가 누가 더 높아요? 앞이 월등히 높아요. 그 이유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안 사는 사람들, 도시 컴플레먼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웨이트를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이번에도 여기 0.1보다 작은 0.05가 나와요. 치료 안 받은 사람들의 생존율. 근데 이 웨이트는요. 어때? 여기 있는 0.5가 갖는 웨이트보다 월등하게 작아요. 아주 현저하게 작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요.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생존율은요. 결국 도시가 아닌 농촌 사람들에게 거의 디펜드 되고요. 여기는요. 도시 사람들의 생존율에 디펜드 돼요. 그런데 이 도시와 컨트리와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서로 비슷하냐라고 하면 전혀 달랐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존율이 5%, 맥시멈 10%였어. 근데 여기 비도시 사람들은요, 미니멈 50%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차이가 엄청 커. 에서 95%까지였죠. 이 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생존율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심슨스 패러독스가 나온 겁니다. 앞서 있는 심슨스 패러독스를 조금만 더 바꿔서 일반화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스캐터 플롯, 산점도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1번 도시 지역, 이거는 2번 지역, 여기는 3번 지역, 혹은 뭐 그룹이라고 할게요. G1, G2, 뭐 연령대별로 이렇게 그룹이 또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는 생존율, 마찬가지로 생존율.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X를요, 뭐 어떤 약물이라고 할게요. 약물의 투여량이 작을 때보다 높을 때 어때요? 이 그룹 입장에서 보면 더 생존율이 올라가죠. 무조건 이 약물의 투여량은 올리는 게 생존율 입장에서는 훨씬 더 득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그룹 이펙트, 도시에 사냐, 도시에 살지 않느냐, 요거를 고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이런 식의 그림을 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어때요? 이 X, 약물의 투여량을 증가시키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생존율이 떨어지는 이 빨간색 라인이 뭐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 둘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는 각 그룹별로 보니까 X라는 약물의 투여량이 생존율에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지고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이펙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약물의 투여량이 생존율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를 줍니다. 즉 이제 실험 결과는 이제 그룹 이펙트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결론이 많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